이 국장님, 네. 지난 10일에 국무회의가 아마 처음 열렸나요? 네네네. 네. 네. 정식 국무회의. 정식 국무회의. 예. 예. 그 자리에서 1차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처리한 3대 특검안이 올라왔죠. 네네, 그걸 상정됐습니다. 처리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한 것처럼 참 어색들 하시죠. 그러나 네. 국민을 위한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네.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좀 다해서 네. 해주시기를 바란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좀 토론이랄까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킨 그런 측면은 당 대표 시절이라든가 그런 데도 있었기 때문에 과거 성남시장 경기지사 하면서도 실무자들의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장은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도 이렇게 활발한 의견이 계신 분들은 말씀을 하십시오. 네. 사실 그 전에는 국무회의라는 게 대통령이 모두 발언하고 그다음에 안건 땅땅땅땅 하면은 끝이죠. 끝이에요. 예, 예.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안건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고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도 열고 그러니까 뭐 의견 발표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또 몇 번 하다 보면은 예전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높습니다만. 그러니까 동거정부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예. 이 내각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고 본인은 이제 그 대통령 이번에 집권한 사람이니 동거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서두에서 국무회의 하면서 굉장히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런 분위기는 저는 뭐 그것까지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입니다. 특검과 관련돼서 이주호 총리가 제일 먼저 문을 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총리도 아니죠. 이제 부총리죠. 아, 부총리 참 죄송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예, 이주호 부총리가 총리가 부재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 표현은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특검과 관련돼서 이미 오래전부터 반대를 해서 윤석열 정부 때 세 예. 번씩 반대한 사람들 아니까. 국무회의에서 부결적으로 의견을 모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을 찬성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 입장이. 그러니까 다음 국무회의,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실제로 임명한 내각에서 한 게 어떠냐라고 이 운을 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번씩 뭐 의견 있으신 분들은 다 얘기를 해보자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줄줄이 뭐 법무차관 김서구, 이주호 총리, 유상임 과기 정통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등이 의견을 개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뭐 들이받아버렸다. 그러니까 할 말을 다 해버렸다. 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 원래 좀 성깔이 있다고 봐야죠. 그럼요. 예. 우리나라 최민희 과방위원장하고도 예. 과방위원장하고 뭐, 물러서지 불태. 않고 물러서지 않고 싸웠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여전사로 지금 그러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종군 기자, 뭐 종군 여기자 참 뭐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자 어떤 내용 갖고 했냐면 사실 좀 들으면 불편할 내용이긴 합니다. 뭐냐면 나 쫓아내려고 법안 만들었느냐라는 겁니다. 뉘앙스는 되게 공손하게 했는데 얘기인즉슨 이겁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발의했다는 내용이 알박기 금지법 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정권 교체기마다 공공기관장이 계속 그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 때문에 안 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그 불편한 어떤 동거가 있으므로 기관장을 교체하는. 일부러 쫓아내지 말아달라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 법안이 기존 의원 임기 만료를 그냥 딱 그 전임 정권의 공공기관장들을 전부 다 만료시키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나는 8월까지 이 법안은 문제가 있다. 난 8월까지 임기를 계속 하고 싶다. 내년 8월이죠. 네, 내년 8월까지 임기를 계속 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요? 나는 모르는 법안이에요. 라고 답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국무위원은 말할 것도 없고 공공기관
또 공기업의 이 임원들 쫓아내는 게 상례화됐지 않습니까? 괴롭혀서. 다만 뭐 윤석열 정권 때는 거의 쫓아내지 않고 임기를 다들 마치고 네. 나갔어요. 네. 또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EBS 이사장 유시민 예. 누나. 그렇기 때문에 임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쫓아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면서 지금 최민희 위원장이 국회에서 제기한 그 법안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네네, 그 그렇습니다. 법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무슨 법안이길래? 예, 이 법안 자체는 방통위법 개정인데요. 방통위법 개정안. 예, 방통위법 개정안. 이 법을 시행일에 맞춰서 시행 딱 되면 그 당시까지 있었던 공공기관장이 모두 다 옷을 벗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그래서 딱 맞추는 거죠. 정권과 함께. 그러니까 그때까지 있는 방통위원들은 그걸로 임기가 종료가 되고 새로운 방통위원이 선임이 되도록 그렇게 네네. 만든 법이겠죠. 네네. 그러니까 방통위와 관련돼서 방통위원들. 당연히 위원장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이구만요. 그런 걸 지금 대통령한테 직접 호소를 한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은 지금 모른 채 해버린 거 아니에요. 예, 나는 모르는 법안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특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국무위원들이 특검과 관련돼서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뭐 이주호 전 부총리 얘기가 가장 저는 눈에 들어와요. 그건 그럴 법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영혼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반대하는 그런 특검법을 이번에 또 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된 내 입장에서는 특수본 있지 않습니까? 특수본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 단, 3권 분립안이냐?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지금 그런 그 특검안을 냈는데, 내가 지금 그 반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숙 방통위원장도 이 특검법안은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지 않느냐.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이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고 배석자이기 때문에 네네. 뭐 발언은 할 수는 있지만 의결권은 없는 없죠.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이렇게 표명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전현희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부 때 국민권익위원장이 있는데 사실은 장관급 정무직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임기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권익위는 새 정부에서 그 새 정부 어떤 정치 철학이라든가 이념과 맞는 사람이 하위직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공기관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지만 장관급 정무직 이런 고위 공직자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도리죠. 그렇죠. 그런데 예. 이 전현희는 끝까지 싸우면서 물러나지 않고 임기 다 채우고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권익위라는 건 각 그 개인이 이 정부 부처에 의해서 권익을 훼손당했을 때 진정을 하고 그래서 정부 부처가 이 일은 잘못됐다, 잘했다라는 것을 가려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전현희처럼 이런 상대 당의 어떤 그 정파의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계속 앉게 되면 새로운 어떤 부처의 그런 그 부처마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그러니까 각 부처를 방해하는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권익위 위원장은 물러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텼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무회의에 배석자로서도 풀리지도 않고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런 피해가 본인은 뭐 피해자라고 하지만은 국민 권익위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권익을 보호받아야 될 그런 상황들과 관련돼서도 제대로 기능을 못했다. 왜? 정치적 어떤 그런 논쟁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논쟁에 휩싸이게 하지 않으려면 전현희 같은 사람은 정말 그때 물러났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말 후한무치한 건 문재인 때입니다. 문재인 네. 정권이 말기에 온갖 알박기를 다 시전하잖아요. 네. 사실 저 전현희도 알박기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 정부에서도 한 몇 년을 했잖아요. 근데 그래 놓고서 당시 국민의힘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정권 말기에 이럴 수가 있냐 했더니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네가 집권하면 너네도 그렇게 해. 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했었어요.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었던가요? 그래가지고 그 산하 네네네, 초기에. 예. 기관장들 네. 쫓아내다가 결국은 구속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 정부에서는 그걸 못한 거예요. 쫓아내지를. 네. 김은경 그 보건복지부 사퇴압력을 산하, 예, 기관장들 다 리스트 만들어 환경부죠,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산하 기관장들 리스트 만들어서 쫓아냈다고 해가지고 구속까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빙자해갖고 전현희도 버틴 것 아닙니까? 임기 있는 권익위원장인데 왜 쫓아내느냐? 나 못 물러난다. 그러다 보니까 뭐 법카 의혹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됐는데 궁극적으로 피해자는 국민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진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MBC나 KBS 이사들 있지 않습니까? 문 정부는 완전히 KBS 이사들 전부 다 내쫓게 하려고 온갖 정말 공작을 다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부 임기 채워주고 난 다음에 새로운 어떤 그런 이사진을 구성하는데 그걸 방해를 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자기 인사도 못하면서 엉뚱한 짓만 하다가 정권을 망치고 네. 보수를 괴멸시킨 그런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마 뭐 이재명 정권에서는 그런 거 용납 안 할 겁니다. 네. 과거에 어떻게 됐든 간에 무슨 수를 쓰든 아마 상당히 은밀한 방법을 동원해 갖고 임기 있는 네. 이런 기관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임원들도 다 쫓아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총장에 네. 대해서 계속 압박을 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자진해서 물러나라는 거죠.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외교부인가요? 네네. 특혜 채용 문제를 지금 공수처에 고발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상 물러나라는 압박이거든요.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미리 아예 그냥 사표 내고 나가버렸잖아요. 사표를 그래서 냈고요. 임기 있는 이 기관장들도 대부분 이재명 정권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쨌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할 말은 하는 그런 결기를 보였습니다만은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